안녕하세요. 정영학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학교 이제 1학년이 되는 학생들,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좀 궁금하거나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그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제일 다른 점은 네. 주기적으로 시험을 본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정식적으로 생긴다. 이게 가장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네요. 네. 네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학교 공부를 네. 위해서 우리 학원은 무엇을 해주고 있지요? 일단은 섹션별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어휘 공부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걸 일단 말씀드리면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스스로 그 책에 관심이 깊게 일어서 문장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모르는 단어들을 다 이해하게 되더라.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랬던 것 같네요. 저도. 그렇죠. 네네.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런데 이제 모국어가 아니고 네. 특별히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더 쉬운 한글로 접하게 되지 영어로 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나 어휘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일부 학생들은 가능한데 그 일부라는 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을 가졌다고 봐요. 여태까지 제가 지켜봤던 학생들. 그래서 그렇게 지도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생들은 어휘 공부를 이제 공부하는, 그래서 단어장을 외우고 단어장에 있는 문장을 공부하고 거기 있는 반의어, 동의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법적인 사항들을 진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테스트를 학원 차원에서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거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효율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통과했어요. 네. 끝이에요. 그리고 그거 비슷한 거 6개월 후에 보면은 기억이 안 나죠. 안 나죠? 예.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특히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머리에 염두를 둬야 될 것은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이라고 하면은 또 지겨워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게 언어 특성상 반복이 없이는 어떤 일정 그 수준에 다다르기 어렵기 때문에 반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한 6번, 5번이나 6번은 반복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험을 봤으면은 5번 더 시험을 똑같은 걸 봐가지고 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년쯤 지나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나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다지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중학교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 어휘 공부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학원에서 5번은 꼭 반복이 되도록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해놨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복했는데 안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어휘라는 것은 상당히 그 개인차가 많이 나요. 영어라는 이 큰 틀 속에서는 비슷한 실력일 수 있어도 어떤 학생들은 어휘를 금방 외우고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강점이 있고 자기만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휘가 공부가 좀 오래 걸린다고 하면 실제로 어휘에 더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도 다른 분야에서는 더 시간이 적게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어휘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해, 리딩은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질까요? 리딩을 학습을 딱 들어갈 때 중학교 학생 같으면은 멀리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이 리딩이 우리나라 영어 그 내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의고사 더 나아가서 수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리딩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독해 교육을 할 때
가장 이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독해를 이제 일반적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이들 앉혀놓고 독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수업을 하는데 요거는 큰 효용이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아이들이 보는 시험에서 한 번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비디오를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시험지에 기입하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야말로 리딩인 거예요. 그야말로 글을 읽고 그 글을 스스로 파악하고 문제도 스스로 읽고 보기도 스스로 파악해서 정답에 근접해서 확실히 몰라도 정답을 고르면은 점수를 얻는 거잖아요. 네. 이 기초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즉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서 아이가 잘 이해한다. 이게 반드시 좋지가 않아요. 이것에 익숙해지면은 글을 읽고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막 학생들 굉장히 많이 앉혀놓고 거기서 선생님이 열심히 아이들 잘 이해하게끔 설명하는 구조, 이게 실제로 성적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것도 같네요. 네. 이게 그 정보를 습득하는 그 습관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습관이 공부 외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네네. 시험 보지 않고 다른 건 좋을 수 있는데 시험에 관해서는 이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오히려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가 아는 것을 수업에 와서 이렇게 던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선생님이 계속 강압적으로 일방통행으로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게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아이들 입장에선 편한 면이 많아요. 왜? 두뇌를 능동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니까 피곤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네네. 선생님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만히 내비두니까. 네. 그러면 어떤 수업을 해야 되냐? 중학생 특히 더, 초등학교보다 더. 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좀 능동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네. 중학교 되면은 사춘기가 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말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죠. 네.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이 더욱더 말을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이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나서 아웃풋이 나오도록 아이들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야지 살아있는 수업이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정보를 파악한 걸 이렇게 밖으로 내던지는 이런 수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좀 아껴야 돼요. 그러겠네요. 이게 학습이 학생들이 배워야지 학습인데 네. 설명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해봤자 아이들이 뭐 익힌 게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학원에 네. 와서 선생님은 설명한 게 없냐? 아니에요. 선생님이 설명할 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한 가지 그 지문의 내용이 다른 지문이나 다른 과목들이나 시간상, 공간상,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연계되는 부분을 학생이 스스로 찾으면 좋지만 항상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이 연관성을 만들어서 이것이 머릿속에 오래 남고 혹시나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공부한 것이 영어 지문에 나왔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 도와주고 그걸 인도하는 게 이 설명,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이 독해 시간에 설명할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선생님의 역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은 지식도 좀 폭이 넓고 네. 이제 뭐 연계적 사고가 가능한 그런 네. 분들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은 일단 선생님이 너무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중학교 아이들만 돼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모르는 걸 알 때도 많고, 네네. 그리고 뭔가를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은 이런 상식이나 다른 데서 배운 것이 이렇게 나와서 스스로 어떤 그 연계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네요.
제가 어렸을 때 직접 느꼈던 것도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왠지 이 학생들이 한마디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완전히 오로지 듣는 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이것이 학습인 것처럼 분위기를 약간 몰아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약간은 경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를 몰라요.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말을 하게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사춘기 때 가지는 심리 상태를 좀 이해하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중학교 때 아이들의 큰 차이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라봄이 틀려요. 즉 자기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고 자아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불안정해져요. 오히려 초등학교 학생들은 보면은 행복지수나 뭐 이런 거 보면 행복지수가 더 높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런데 중학교 사춘기가 되면은 오히려 신체 능력이나 두뇌 능력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늘어나죠. 이런 것이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큰 것은 이제 실수하기 싫어하는 거. 실수하면 다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선생님이 어떻게 볼까? 근데 이 자체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특성이 있고, 하지만 공부할 때는 실수를 하더라도 꼭 아웃풋이 나와야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착할 수 있다. 이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말이 자유롭고 실수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남이 실수해도 당연히 실수하는 거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마음이, 요 상황을 아이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이 독해 수업, 특히나 독해 수업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수업적인 내용이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초등학교 때도 그렇겠지만 중학교 때까지도 많이 읽어야 돼요. 글을. 집중해서 글을 읽는 시간이 많아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그 기초가 쌓여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힘이 떨어져서 이게 진짜 헤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많이 읽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냐, 선생님이. 요게 이제 좋은 수업의 척도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니 저기 중학교만 올라가도 아이들이 뭐 학교 과제다, 프로젝트다 해갖고 온전하게 글을 읽을 시간이, 글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때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럴 때일수록 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줘야 돼요. 진짜 관심을 많이 줘야 될 시기가 중학교 시기입니다. 초등학교는 오히려 관심을 덜 줘도 자기가 와서 자기 거 얘기하고 힘드네, 좋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중학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스스로 단절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공부랑도 멀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같이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학생 자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되면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문법 교육이잖아요. 문법 교육에서 어떻게 이제 중학생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배워야 되죠? 일단 저기 중학교 영어 내신 시험을 이제 애들이 가서 보게 되는데 이제 뭐 요새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이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학교들은 대체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어휘 수준이나 리딩의 이제 수준이
이게 중학교 내신 시험까지는 되게 낮아요. 그렇죠. 굉장히 낮은데 이에 반해서 문법에 대해서 요구하는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은 현시가 많이 동떨어졌다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네. 이게 뭐 좀 지나치게 갔다 이런 네. 느낌이 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 시험이 약간 과하게 문법적으로 약간은 좀 현학적인 정도까지 갔다 하지만 아이들이 시험 점수를 받았을 때 만약에 평소에 영어가 좋았던 아이라 할지라도 네. 점수 자체가 절대 점수 자체가 굉장히 안 나온다 하면은 영어가 좀 이제 좀 싫어질 수도 있고 거리가 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문법 시험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그런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문법도 대비를 해준다. 네.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중학교 정도면은 네. 혹은 중학교를 대비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은 이 문법 학습을 반반으로 해야 된다. 네. 반은 내신 네. 시험에 대비해서 하고 나머지 반은 일상적으로 말하거나 쓸 때 매번 쓰이는 문법 이거를 학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우리 학원은 그거를 반반 정도로 다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학원 같은 경우는 내신 문제 나오는 것만 할 것 같아요. 좀 더 그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런 데가 네. 많은 것도 알고. 네. 그런데 이렇게 실용적인 면이나 네. 실질적인 것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는 이유는 뭐죠? 이게 결국에는 가서는 중학교 때 단기적으로 나왔던 뭐 현재 완료의 용법 문제나 투부정사의 용법 이런 문제는 실은 나중에 실제로 영어 구사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큰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이런 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놀랍죠.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강한 충격을 중2 정도의 아이들이 받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는 습관이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 말하고 잘 쓰고 이 문장의 정교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기초 문법, 기본 문법이 중요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본 문법을 항상 해야 된다. 예. 여기서 말하는 기본 문법이라는 거는 시제일치, 수일치, 능동수동 이런 거지요. 이거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한 그 충격이라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충격이 올 텐데 네네네. 그 충격이라는 게 혹시 아까 말씀드린 뭐 현재 완료의 용법이라든가 네. 투정세 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어민들이 한번 듣고 풀어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헤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접하고 헤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중학교 때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되면은 전 본 적이 없어요. 근 한 5년, 10년 동안 이 현자료 용법 찾아라 이런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낸다. 본 적도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저도 본 적이 없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잘 됐다. 네. 이런 문제 이제 안 나와서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 핵심적인 나중에도 써먹고 고등학교에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실용적이고 네. 그런 방법을 쓰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런 실용적인 방법 매일매일 쓸 수가 있고 또는 기초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아이들한테 훈련시키죠? 일단은 저기 기본적으로 문법 이론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를 풀어보고 글을 써보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재 자체에도 그런 글이 쓰는 부분이 있지요. 영어로 글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주말에 했던 일을 써라. 네네.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를 주고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라. 해도 이게 다 반영이 되지요. 네. 그 아이들 보면은 그 교재에 주관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되게 안 쓰잖아요. 유달리 그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거만 빼고 써오잖아요. 네. 그게 실은 핵심인데. 그쵸. 그게 핵심이죠. 네네. 그게 핵심인데 핵심 빼고 다 하죠. 어떤 애들은. 네. 그래서 그 핵심은 놓치지 않게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이 영어로 글쓰기 이런 것의 의의를 많이 설명해 주면은
거의 뭐 반 이상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됐을 때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당위성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거를 하고 이게 어떻게 좋고 나중에 그 고등학교 내신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꾸준히 이렇게 주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중학교 때 한 철만 나오고 사라질 문법들, 투부정사의 용법이나 현재완료의 용법 이런 것들에만 얽매이는 그런 학습은 좋지가 않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도 쭉 쓸 수 있는 그런 기본 문법을 성립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더 많은 시간을 써야겠죠. 네. 저는 이제 그 레벨 테스트를 많이 분석하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오히려 고차원적인 문제들, 투정사 이런 걸 맞춰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기초적인 시제, 문장 구조 파악, 명사, 동사 이런 데서 더 많이 틀리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얘가 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염두에 두고 그런 걸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령어학원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기초를 두텁게 만드는데 아이들을 설득하고 그거에 대해 과정을 시행하면서 실제로 기초에 대한 실력을 늘리려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긴 한데 저도 이제 리딩 수업에서 막 지문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이 다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법 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죠? 문법 설명은 실은 그게 좀 설명하기가 책보다 설명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문법도 실은 어느 정도 간결하게 가이딩 정도를 처음에 해주는 거지 이 온전히 선생님의 역량만으로 설명 실력만으로 이걸 다 이해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문법 학습도 마찬가지다. 이게 훈련 중심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원도 그런 기조를 갖고 있고 훈련 중심으로 돼 있죠. 만약에 굳이 이제 전체 문법 수업을 10으로 놓는다면은 그 중에서 설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 이 정도 맞습니다. 이 정도에 가깝고 나머지 8은 훈련과 피드백으로 이루어진다. 훈련과 피드백은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서 지도자들이 약간 교정해 주던가 혹은 학생들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인지시켜 주는 거. 그 정도가 굉장히 큰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이런 수업 방법을 하면 중학생들이 실제로 피드백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 기조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설명식 수업 계속 하다가 질문 있냐 하면 질문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이 기초 자체를 우리는 설명을 2만 가지고 10개 중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실제로 모르는 걸 물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는 수업이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피드백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은 학습 효과가 좋은 학생일수록 실은 설명 왕창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문제 풀리고 이런 것보다 여기에 내가 설명할 거는 가장 포인트는 이거야. 나머지는 여기 써 있으니까 제한 시간 2분을 줄 테니까 읽어보고 내가 질문하면 답해보렴 하면은 이거에 더 강한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머리를 쓰는 게 보여요. 그럴 때. 특히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그런 것 같아요. 발전이 빠른 학생들이. 그래서 그 정도 수업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좋습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독해나 저기 문법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인풋 위주로 수업이 뭐 구성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웃풋이라는 거는 이제 뭐 쓰기랑 말하기가 있을 텐데 특히
학습에 있어서 쓰기의 중요성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쓰기 학습은 중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과거의 어느 때보다 영어 학습에서 쓰기가 중요해졌습니다. 고등학교 내신만 봐도 쓰기를 못하면, 즉 짧은 문장, 주어 동사를 낀 짧은 문장에 장문을 문법에 맞게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희망이 없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장문의 특성이 하루 이틀에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1년 이상 지나야지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네. 상황을 봐도 네. 정말로 그 장문,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고 그걸 문법에 맞게 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특히 고등학교 내신 네. 문제에 저는 반 이상이 장문이라고 봅니다. 그죠. 객관식이든지 주관식이든지 문제 자체는 장문의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요거를 지금까지는 저희는 맨날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부모님들한테도 알려드리지만은 이 메시지가 이 전반적인 이 그 한국 그 교육을 받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퍼져 있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능력이 있고 성실하고 이런 학생들이 이 장문을 안 하고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대치동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서 장문이 가득 찬 시험지를 받아 보고 나서야 그때부터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염두에 두지만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학원에 다시 돌아가면 그 교육을 안 하니까 적당한 얘기를 해주질 않을 거예요. 왜곡된 얘기를 오히려 할 수가 있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 장문을 했다가 중학교 때도 계속 해야 되고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장문을 가져가야지 그 연속성이 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 실력 발휘가 됩니다.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이 장문, 영작이 가장 이제 늦게 형성이 된다. 가장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예비 중1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은 이 영작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 절대적으로 저기 아이들 영어 공부, 중학교 때 영어 공부에서 어떤 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이들이 영작하는 거를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어느 정도 영작이 되면은 정말로 약간 그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중학교 때만 나오는 문법 사항 막 공부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장문을 해가지고 기초적인 장문 그 문법에 맞춰지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하고 고등학교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한글 해석은 왜 쓰는 걸까요? 저희가 영작을 하는데 항상 저희 이제 포맷이 있어요. 8줄에 영작을 하고 6줄은 그 영작한 것을 번역하게끔 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저희의 포맷이에요. 이것을 그냥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시간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의미가 있죠. 저희 한국 환경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수 있냐. 이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훈련시키는 그 도구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느껴본 거는 아이들이 한글을 잘 쓰나요? 한글을 이것도 실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 교육이 다 객관식, 오지선다, 사지선다 이거에 맞춰져 있으니까 글 쓰는 능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기인하는 고민이 참 많은데요. 제가 영작을 가르치고 싶은데 기초적인 그 언어에 대한 그 주어 동사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한글로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야, 글을 한번 써봐. 너의 생각을 표현해봐 하면은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을 못 써요. 심지어는 말을 못 하죠. 주어 동사 있는 네네. 문장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학생이 한글로 주어 동사 된 문장을 보고 그걸 영작한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한국 교육 시스템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글 작문 실력은 초등학교 때 길러줬으면은 제가 영어를 교육하기가 정말 수월해지겠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한글 그러니까 한글로 작문할 수 있는 능력이 워낙 많이 차이 나니까 네. 똑같은 반 아이들 속에서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게 네.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것까지 동시에 교육을 시키면서 나가는 네.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실은 아침에 저희 조카 국제학교 다니는 저희 조카 예. 그 선생님이랑 면담을 했어요. 그래요? 네, 화상으로 하고 왔는데. 예. 네. 이제 그 영작 같은 거 교육할 때 그 국제학교 시스템에서도 이런 거예요. 온전히 다 영어로만 쓰고 영어로 피드백을 주는데 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영어로 썼는데 이게 무슨 의도로 쓴지 파악이 안 된다 하면은 첨삭 자체가 거의 뭐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밑줄 긋고 물음표 이거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같이 한국어 해석을 쓰게 하는 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전된 방법이다. 네. 영어로만 썼을 때 그 불가능했던 약간 다소 엉뚱한 느낌이 나는 영어 표현들을 잡아줄 수 있는 네. 시스템이 바로 한국어까지 같이 쓰게 예.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학술적으로도 봐도 예전에는 이머전 교육이라 해서 야,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로만 해야 되고 영어로만 글 쓰고 영어로만 말하고 다 영어로만 해야 돼. 네. 물론 거기에 의미가 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저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효용이 높다는 걸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실용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연구 결과로 밝혀진 거는 아이들의 그 두뇌 발달이라든가 언어적인 능력 향상에서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쓸 때 오히려 발달이 더 많이 된다고 그렇게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원에서 한글과 영어를 이제 같이 사실은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첨삭 많이 하고 하는데 참 힘들다. 한글도 고쳐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런 거고 우리 중1 아이들의 영작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영작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저희 학원이 이제 3개의 레벨이 있는데 네. 그 상위반 아이의 영작 실력이 하위반 아이의 어떤 아이보다 떨어질 때가 많아요. 이게 항상 보이는 것인데 네. 이게 영어 교육 자체가 트렌드가 아직 이 진짜 중요한 영작의 중심이 영작이 약간 변두리에 있으니까 네네. 이것을 일정 부분 요 정도는 해주고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테스트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도 보면은 영작으로 확 떨어지는 애 있고 또 확 높아져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다 앉혀놓고 뭐 영작에 대해서 이런 거 설명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굉장히 비실용적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로 1대1 피드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에요. 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1대1 피드백으로 영작을 잡아주는 게 저는 진짜 양질의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막 100명 쫙 깔아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이 시스템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진짜 알짜배기 교육이 이제 hands-on 첨삭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교육받다가 유학을 갔는데 사립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사립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딱 느끼는 게 선생님들이 시간이 나나? 왜냐하면 거의 모든 시험이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래요. 다 페이퍼 써야 되고 글 써야 되고 장문해야 되고 막 4장 5장씩 장문해야 되고 시험도 A4 용지에다가 45분 동안 빠르게 써야 되고 근데 이것을 다 채점하고 다 피드백을 주고 첨삭이 다 돼 있어요. 그게 언제 돼 있냐? 다음 시간에 가면 와요. 이걸 보고 제가 어렸었지만 와 이게 이래서 좋은 데인가? 막 와닿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아마 요즘 학생들은 더욱더 느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느낀 것도 첨삭이 안 돼 있냐? 제 첨삭이 학생들이 많거나 바쁠 때는 첨삭이 하루 정도 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첨삭한 거 제가 낸 거 첨삭하셨어요? 빨리 첨삭해서 주세요. 오히려 첨삭을 받고 자기가 다시 쓰긴 안 할 망정 꼭 이거 물어보고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바로 아이들한테 주는 관심이고 아이들한테 내가 네 거를 보고 있다는 이런 표시를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다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창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뭐 다른 얘기 아니고 네. 뭐 지금 뭐 연예인 얘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정말로 책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영어로 표현한 것을 의사소통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좋은 피드백이고 정말로 그 유대감 형성을 학구적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과. 그렇죠. 저는 대치동 교육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그나마 다른 교육 시스템이랑 비교했을 때 강점이 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다. 예. 그 영작, 첨삭, 글쓰기 지도가 가능한 거.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치동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첨삭 교육을 더 많이 하고요. 아이들이 책을 더 많이 읽고 아이들이 글을 더 많이 쓰게 하고 그거에 대한 확인도 더 많이 해요. 근데 저 대치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것이 안 되고 아예 없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아예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상당수. 그러니까 이거 개념 자체가 없고요. 네.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그런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왜 그런 것을 선생님들한테 강요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통하죠. 아예.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중학교의 특성이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네.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랑. 네. 내신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단 내신은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때 영어 실력을 잘 쌓아오는 학생이라면은 중학교 내신은 그렇게 막 많이 어려워할 거는 별로 없다 실은. 예.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좀 신경을 썼으면은 하는 게 글쓰기 이런 거 연습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여기 대치동 근방에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인 강남권의 교육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런 학교들에서는 쓰기 비중이 높아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 쓰기 비중이 높고 어떤 때는 다 그냥 쓰기만 하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예 번호 고르기를 다 빼버리고.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애들이 확 갈린다. 말 그대로 객관식 답 고르기 어떻게 어렴풋하게 느낌으로 찍는 정도까지만 연습했던 애들이랑 자기 생각을 읽은 것에 기반해서 정리하고 표현하는 게 훈련이 된 애들이랑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다. 예, 이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쵸, 그 정도고 이 내신 시험이 아무튼 좀 더 글쓰기 중심이 되고 있다. 중학교도 이런 게 있고 저기 중학교 시험까지는 실은 리딩은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이게 실은 상당히 아쉬운데 아쉽죠.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시험은 리딩이 거의 뭐 줄을 차지하니까요. 거의 뭐 이게 엄청 빨리 읽고
빠르게 파악한 걸 기반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다른 게 물론 곁들여지긴 하지만 네. 이 고등학교 때에는 핵심 역량이 말 그대로 이 읽는 능력인데 네.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너무 쉬워요, 시험에.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딱 입학해서 내신 시험 봤는데 뭐야? 리딩 왜 이렇게 쉽지? 그쵸. 이제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척도로 삼는 애들은. 네. 근데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은 야, 그게 아니다. 당장에 이 내신 시험 한두 번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는 앞을 보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신 시험을 공부할 때도 뭐 지엽적인 거 한두 개에 올인하는 태도, 이것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거 이끌어가야 된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막 몇 시간씩 고등학교 때 안 나오는 문제에 투자하지 않을 거고요. 그죠? 고등학교에도 쓰이고 실용적이고 미래에 고등학교 때 내내 쓰이는 그런 부분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기초적인 어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네. 수단으로 내신을 써야지. 그렇죠. 네.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아예 100점 만들려고 소모적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네.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네. 핵심은 지속 가능한, 네. 연계 가능한 학업을 한다. 네. 내신 기간에도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말씀드리면은 내신도 선생님이 앞에 있어가지고 그 비교적 쉬운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실력 발달이 안 되고요. 딱 일정 부분만 설명해주고 나머지는 아이들 다 빈칸을 아이들이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것이죠. 뭐 수업할 때도 물어보면서 수업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올바르고요. 네. 물어보는 것은 이제 기초적인 문법사항이라든가 문장 구조, 품사, 동사, 명사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제 경험으로는 이것을 처음 이제 받은 학생들은 좋아하면서도 힘들다. 왜 자기가 잘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제가 보면 한 4번 정도 한 학생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문장 구조 파악이라든가 품사 이런 것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갈 준비가 조금씩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을 잘 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곁들이자면은 듣기 공부인데요. 예. 듣기는 특성상 네. 우리가 학원에서 수업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네. 네. 과제 중심으로 내주고 학생들이 해오면은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 네. 이거 물론 학원에 와서 듣게 하면 편해요. 편하죠. CD 틀어주면 끝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시간 소모적이고 네.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이거를 확인하고 피드백 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다. 네. 이런 생각으로 수업이 구성된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이제 학생들하고 부모님들께 전반적인 어떻게 저희 정량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느냐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마음가짐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하다. 초등학생 때는 특별히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행복한 측면이 있고 즐거워하는 측면이 있고 하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어떤 거냐면은 슬퍼지고 어려워지고 조금은 비관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생기는 때죠. 그게 이제 시기별로도 그런 것이고 네. 또 공부 자체도 그런 식으로 만들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난 공부할 마음이 좀 있어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마음을 나오게끔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구조를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즉,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어떤 가치를 지녔냐? 여기서는 이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그 역할을 하며 미래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게끔 만들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문으로 많이 시키는데요. 네. 영어로 이제 쓰게 하죠. 네. 내면화가 됩니다. 저기 선생님이 말한 거 당연히 느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야, 넌 중요한 사람이냐? 네, 중요합니다. 너의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냐? 네,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근데 이 확인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확인을 네. 계속 해주면은 확실히 공부가 잘 돼요. 공부를 해라, 숙제를 해왔냐, 안 해왔냐, 이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네가 지금 하는 공부는 네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네가 스스로 판단을 해라. 그리고 왜 이 공부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네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또 영어로 적어서 또 첨삭도 받고 선생님도 읽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이 과정을 거치면은 아이들의 자존감이 커져요. 그리고 자존감이 커졌을 때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약간 눈이 밝아지는 듯한. 예, 예. 그래서 많은 그 명석한 두뇌를 지닌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건드려 주면은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계속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원에서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